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경입니다. 오늘 그림으로 배우는 사전명리 시간에는 이렇게 오행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오행의 속성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 음양의 시간에 한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색, 무치, 무형상, 전혀 기운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무극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극의 상태에서 하나의 기운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정하는 기운과 동하는 기운이 존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하는 기운이라는 것은 멈추는 거죠. 멈추려고 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하는 기운이라는 것은 확산이죠. 시작이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 기운이 이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기운을 만드는데, 이 기운을 우리가 음양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음양의 형태에서 이 음양이 만들어지는 형태는 단순하게 음양을 만들려면 무조건 이 음양의 기운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기운이 만들어지는데도 또 다른 기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음과 양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동하는 기운이 극에 달했을 때, 움직임이 가장 강한 극에 달했을 때를 우리가 화라고 합니다. 화. 그리고 이 정하는 기운이 가장 강한, 가장 극에 이르는 단계를 우리가 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 하와 아래에 수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옆에 이 화가 동하는 극에 이르는 단계인데, 이 화에 동, 즉 움직이기 시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움직이는데도 극에 이르는 단계와 시작하는 단계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시작하는 단계를 우리가 목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하는 시작점, 결국은 동한다는 이야기는 화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되는 거죠. 이래서 요거를 소양이라고 합니다. 소양. 그 다음에 이 수, 그죠? 정에, 극에 달하는 이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금의 기운이 필요한데, 이 정하는 기운의 시작, 이게 바로 금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소음이 되는 것이고, 이게 금이 결국은 수의 정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시작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부분이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오행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음양의 기운과 오행의 기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곧 음양이 오행이고 오행이 음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의 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이 목기운이라는 속성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기운입니다. 위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기운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봄철에 보면 새싹들이죠. 나무든 온갖 자연들이 다 하늘 위로, 땅 위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이런 느낌이 바로 목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린 애들입니다. 어린 애들, 아이들, 이런 애들이 점차 키가 쑥쑥 자라죠. 요런 부분들을 전부 다 우리가 목기운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속성을 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형상에서, 자연에서 우리가 가장 비슷하다라고 느낀 것이 바로 이 나무가 됩니다. 나무. 그래서 우리가 이 목기운을 나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화를 한번 보죠. 자, 이 화기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화는 확산의 기운이라고 봅니다. 확산의 기운. 그래서 어떤 기운이 존재를 하는데 그 존재의 형태가 활짝 밖으로 확산한다, 발산한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형태가 이런 꽃이죠. 예, 이런 꽃이 활짝 피는 단계. 이 단계가 바로 화의 형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폭발 같은 거죠. 폭발, 불꽃놀이 같은 거 할 때 기본적으로 옆으로 팍 퍼지는 이런 속성이 바로 화의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사람으로 한번 가져와 보면, 예, 대학생, 예, 이제 갓 회사에 입사한 시기, 예, 아주 화려한, 예, 꽃을 피우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요럴 때를 우리가 화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성을 가지고 이 화의 기운의 대표적인 물상, 예, 자연의 물상을 우리가 태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토라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 토라는 기운은 기본적으로 유지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상하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그 중간 단계에서 유지, 좌우의 힘겨루기를 할 때 중간에서의 유지, 중간 단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봄, 여름에 활짝 폈을 때, 아니면 어떤 과정에서 활짝 폈을 때, 그때 더 이상 이제 펼쳐지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그러니까 확산과 어떤 축소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토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한번 이해해 보자 그러면, 예, 가장 한 40대 정도의 어떤 중간 과정, 인생에 있어서, 예,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속성을 가지고 대표적인 물상으로 저희들이 이 흙, 예, 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를 우리가 물상적으로 이제 땅에 비유해서 사주풀이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금입니다. 금. 예, 금입니다. 금이라는 것은 보시면 밑으로 하강을 하게 됩니다.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 새싹에서 확산을 해서 그 중간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이제 하강의 단계로 됩니다. 그래서 가을철이 되면 기본적으로 수라는 기운이, 예, 하강을 하게 돼서 대표적으로 자연에서의 이 나무의 형태에서는, 예, 낙엽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인간의 형태에서는 이제 노화가 돼서 기본적으로, 예,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고, 예, 다 이렇게 축소가 되죠. 아래로 이렇게 하강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이 속성을 가져왔는데 이 속성은 어떤 속성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가을이 되면 모든 것이 열매, 그죠? 과일, 뭔가 쇠를 우리가 돈이라고도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단단한 것, 예, 강한 것, 이런 것들의 속성을 가져와서 우리가 금을 쇠라고 이야기합니다. 쇠. 예. 그래서 앞으로는 금의 물상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쇠, 예, 뭐 바위도 되겠죠. 바위. 예. 일단은 단단하고 과일도 됩니다. 과일도. 그래서 이런 단단한 것을 우리가 금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라는 기운이 있습니다. 수. 예, 숫자입니다. 이 수의 속성은 바로 응축이라고 합니다. 응축. 자, 기본적으로 안으로, 예, 응축하는 기운입니다. 수축하는 기운, 응축하는 기운으로서 안에 이렇게 응축된 기운, 이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형태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낙엽이 다 떨어지고, 예, 봄을 준비하는, 예, 모든 만물이, 예, 수의 기운이 되면 겨울이 됩니다.
예, 잠을 자죠. 잠을 자고 그 잠을 자지만 다음에 봄을 준비하는 이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형태로 한번 가져와 보면 예, 이제 죽음입니다. 죽음. 죽어서 우리가 뭐 윤회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곧 죽음이 곧 새로운 예, 탄생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운, 이런 어떤 응축된 기운, 응축되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 원자, 정자, 난자, 이런 느낌의 어떤 형태, 생명의 시작, 예, 이런 의미로의 속성을 집어넣어서 이 술을 우리가 물이라고 합니다. 물. 예, 물상학적으로는 앞으로는 이제 물로 풀이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목, 상승, 화는 확산, 토는 유지, 금은 하강, 수는 응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의 이 유지가 중심이 되고요. 자, 중심이 되고 이 목이라는 상승의 기운과 금이라는 하강의 기운이 반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의 확산의 기운과 수의 응축의 기운, 이 응축의 기운이 기본적으로 대립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대립의 형태를 중간에서 토가 굉장히 유지를 잘 시켜줘서 모든 생명체, 만물이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오행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과 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만물은요, 이 모든 만물은 오행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수업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